아는 지인분 중에 이제 코스트코 사업을 되게 크게 하시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뵙고 인터뷰 해보고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들을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코스트코 리셀뿐만 아니라 뭐 이케아,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것들 다 리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결국에는 그 작년에 유행했던 게 이제 막 프로그램으로 브랜드 리셀 하겠다고 이제 사업 많이들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좀 뭐 지식재산권이 이런 문제에 되게 많이 휘말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저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코스트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셀에 대한 뭐 강의도 그렇고 엄청 많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으셨던 분이고, 거의 매출이 70억에서 80억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업 분야든 간에 브랜드 리셀이다 보니까 마진이 약할 수 있겠죠. 마진이 약한 걸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보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볼륨을 엄청나게 키워버리면 마진이 낮더라도 수익적인 금액으로 확보할 수는 있다 라고 저는 옆에서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월에 만약에 뭐 10억 매출이 난다 이러면은 10억이 필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회전율이랑 이런 걸 보면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도가 안 돼도 계속해서 정산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금의 회전율을 얼마나 빨리 만드냐의 싸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견문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가서 여쭤보고 또 구독자님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장하려고 쌓아놓은 게 이 정도 뽁뽁이 뽁뽁이만 이 정도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다 보여줄 순 없지만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코스트코 같은 데서 되게 잘 팔리는 상품들을 보면 많이 이제 쌓아둔 거예요. 사입을 해놓은 거죠. 코스트코 자체에서 보면 팔레트 단위로만 해도 지금 거의 같은 팔레트가 한 12개, 또 다른 품종도 12개, 저쪽에는 지금 거의 한 6, 4개나 한 14개 정도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하셨던 건 아니겠죠, 물론. 아까도 잠깐 이제 잠시 밖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업을 추천하냐 라고 여쭤보니까 부업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전업으로 열심히 할 마음만 있으면 사실 누구나 될 수 있는 구조는 맞다, 근데 부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따가 또 인터뷰하면 여쭤볼 건데, 지금 막 여기 보시면 차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너무 바쁜 타임이거든요. 조금은 저희가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품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쪽에 렉이 다 지금 같은 제품이거든요. 수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코스트코에 굳이 있는데 이거를 산다고 돈 더 줘가면서 뭐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뭐 소비자 니즈가 다양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코스트코 자체에서도 제품 가격이 좀 낮게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코스트코를 가서 살려고 하면 회원카드 발급도 그렇고 전국에 사실 코스트코 매장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매번 올 때마다 참 새롭네요. 대표님이랑 인터뷰 해보면서 또 재밌는 정보나 아니면 유용한 정보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루스타라는 상호랑 뭐 다른 상호 하나 더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코스트코라는 곳을 택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런 계기들을 조금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6년간에 사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사무실에 창문도 없었어요. 창문도 없이 있다가 두 번째 이제 1년 정도 그렇게 있다가 두 번째 사무실 옮겼을 때는 그래도 좀 아파트 상가, 그러니까 원룸 상가에 하다가 요번에 이렇게 지어서 네. 하게 됐고, 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젖은 옷 짜가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 오게 된 과정에는 코스트코랑은 사실 연이 없었어요. 코스트코 리셀을 하기 전에 연이 없었는데, 저희가 보통 이 가전제품만 판매를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대구의 업체는 타 지방에 갈 수 없으니 아예 거래처가 다 끊겨버린 상황에서 네. 이 코스트코에서 역으로 제안이 왔어요. 첫 번째, 식품은 안전하다, 재고가 남을 일이 없다, 네. 마진이 줄어들지언정 재고가 남을 일은 없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너무 안전한데? 하면 내가 노력만 더 하면 작은 돈이지만 이게 판매량만 늘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전제품을 판매를 할 때 냉장고 한 대 팔면 200만원, 뭐 TV 한 대 팔면 200만원, 뭐 세탁기 팔면은 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대로 해서 억대 매출을 하다가
식품으로 했을 때는 아예 10,000원짜리 팔아서 20,000원짜리 팔아서 언제 매출을 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이게 이렇게나 나간다고? 원래 그럼 코스트코에서 가전이랑 이런 쪽도 구매를 해서 그렇죠. 원래 판매를 하고 있었고 네네. 계속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코스트코에 이제 다시 또 다른 품목에 대한 제한을 주셨는 거죠. 그렇죠. 가전만 굳이 할 필요 있냐? 식품을 해봐라. 그러면 가전에서도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식품으로 바로 이렇게 박리담회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딱 전환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가전제품을 판매를 하다가 가전제품도 항상 보면은 이슈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슈 아이템이. 그러니까 A9 청소기. 네네. 갑자기 A9 청소기라는 게 와서 A9 청소기가 하루에 80대씩 나가고 네. 뭐 공기청정기 이슈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하루에 100대씩 나가고 하다가 이슈가 조금 낮아지면서 먹을 거리가 없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점점 회사가 점점 이제 매출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에 식품을 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원래 연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업 모델을 되게 박리담회 형태로 디벨롭을 엄청 빠르게 시키신 거네요. 근데 아까 들어보면은 지하에서 했는데 그 다음이 제가 그때 뵀을 때 그 1층 네. 창고 거기 하실 때고 바로 다음이 벌써 이게 한 250평 정도 되잖아요. 388평. 건물이 380평. 228평. 네, 그러니까 엄청 3번 만에 이렇게 점프를 한다는 게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매출이 얼마나 나요? 마진이 그래서 얼마나 돼요? 직원은 얼마나 써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해외에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은 네네.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이게 매입이랑 포장이랑 전산이랑 이거를 다 봐야 되는 이 리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집사람하고 시작을 했다가 좀 커지면서 한 명 써야 되겠는데? 한 명 쓰니까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가요. 하면 또 한 명 써야 되겠는데? 내가 수익에 비례해서 사람을 인력을 한 명씩 충원하다 보면은 이만큼 올 수 있다. 이만큼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올라오는 그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3명이 4명 되는 그 맞죠. 과정은 이걸 하시려는 분의 노력에 따라서 기간이 얼마나 짧아지냐, 늘어지냐 이렇게 되겠네요. 혹은 둘이서 하다가 영원히 둘이서 할 수 있고 맞죠. 3명이서 하다가 안 돼서 다시 한 명을 또 감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표님이 하루에 나가는 택배량이 지금 현재는 1,700건 1,700건 1,700건이면 차가 한 3대 4대 오나요? 택배차는 5대 정도. 5대가 네. 대표님 거 네. 지금 가지고 오는 택배차만 5대다. 그 택배량으로 하면 월 4만 건 정도. 4만 건. 네. 어느 정도 뭐 매출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아니면 뭐 대충 이 정도는 돼요? 일평균은 3,500, 4,000, 와. 4천만 원 정도 하루에 판매를 하고 네. 수익은 안 돼요. 수익은 알겠습니다. 못 벌진 않습니다. 못 벌진 않아요. 마진이 되게 하루에 뭐 3,4천만 원씩 나가면 어느 정도 마진이 확보될 거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셀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본전에 파는 제품도 있고 경쟁이 너무 심해서 네. 마이너스 보고 파는 제품도 있어야 네네.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지 이 인터넷 판매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제품이 다 남진 않아요. 팔다 보면 경쟁자가 떨어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마이너스 팔던 제품이 제가 만약에 2억치를 매입을 했다. 네. 2억치를 매입하면은 한 3천만 원 팔 때 동안은 본전이다가 네. 마이너스다가 본전이다가 뭐 200원 남다가 500원 남다가 1,500원. 그 마진이 2억치를 구매를 하면 3천만 원치는 1, 200원 손해. 네. 나머지 3천만 원치는 본전. 그 뒤로 위로는 한 20%까지 마진을 볼 때도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균을 따졌을 때 한 8% 정도. 규모가 커지면 결국에는 저번에도 한번 다른 분이랑 촬영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기업 규모가 커지면 인프라 구축하고 뭐 이런 대출 내고 이런 거 다 하면은 한 5%, 7%이 정도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5% 정도에는 수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택배비도 더 내려가고 맞아. 저희가 이제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이 거래처에서 이 알짜배기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제품들을 조금은 더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네.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업체에다가 밀어주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어떨 때는 손해를 약간은 네네. 보고 그러니까 거래처의 상황에 제 마진만 보면 안 되고 맞아요. 거래처에서 떨어내줘야 되는 것도 조금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신 떨어내주겠다. 오. 뭐 그 정도 그렇게 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네, 맞죠. 먼저 거의 일맥상통하네요. 국내에서 농산물 이런 거 판매하고 이런 거 할 때도 초기에 마진 보려고 들어가면 사실 되게 어려운데 그 판매자분들 거를 좀 많이 팔아주면서 판매량을 늘린 다음에 다시 거기서 판매자와 협상을 해서 마진 폭을 가져가는 분들의 전략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현명하지 못해서 아니 약간 현타 오는 거예요. 한 개 팔았는데 500원 남고 이러는데 이걸 뭐 판매량을 몇천 개 빅파워 달고 이렇게 해도 사실 판매량 엄청나게 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협상을 다시 해서 또 마진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약간 현타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네요. 전략.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사실 이케아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다 이런 사업 구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업을 만약에 시작하는 초보자가 대표님한테 지금 진입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게 보통 보면 어떤 뭐 식당이든 네. 뭐 어떤 자영업을 하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30%는 살아남죠. 근데 30% 중에 20%는 돈을 가져갈 수는 없고 버티는 정도고 10%, 5%, 3% 내외 사람들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진입은 가능해요. 제가 진입할 때도 무수히 많은 업체가 있었고 네. 거기서 어떻게까지 살아남느냐, 뭐 근무를 내가 더 오래 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마진이 없어요. 마진 없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100만 원을 팔았을 때 5%의 마진이라고 보면 5만 원 남아요. 1000만 원이면 50, 1억이면 500, 10억이면 5천. 그러면 20억 팔면 되는구나.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인터넷은 불가능한 건 없어요. 인터넷 판매는 정말 불가능한 건 없어요. 제가 아이템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까 밑에 보셨잖아요. 지금 빼빼로데이 직전이거든요. 네. 초콜릿만 1,500만 원치 나갑니다 오늘. 초콜릿만 1,500만 원. 다른 제품 다 빼고. 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까지 나가나 싶을 정도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키는 그 양은 제가 안 그래도 대표님 방송 봤거든요. 네. 인터넷으로 뭐 재판매되는 게 7조 뭐 네네네. 근데 재판매 말고 그냥 맞아요. 총 얼마겠어요. 그 중에 저는 0.0001%라도 제가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 거보다 돈 벌 수 있어요. 사적으로 만나서도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되는 시장이다. 해라. 근데 죽었다 생각하고 하라 했었거든요.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에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상위에 10% 정도에 올라가야지 조금 이 업에서 내가 조금 더 위에 잘 벌고 있구나 정도 알 수 있고 그 중에 또 5%, 그 중에 1% 이렇게 가야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제 좀 여유로운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보통 어떠한 집단에 가도.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동생한테 해주는 얘기죠. 그냥 한 1, 2년 뒤졌다 생각하고 해라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제가 전에 동현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늘 울었는 것 같다고.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네. 울었고 이제는 힘들진 않다. 이제는 힘들진 않다. 이제 힘들다고 거짓말 못하겠다. 힘들지 않다. 근데 지금 몇 년 뒤에 힘들지 않으려면 앞으로 1년, 2년, 3년은 정말 힘들어야 4년, 5년 뒤에는 안 힘들고 6년, 7년 뒤에는 웃을 수 있고. 맞아. 네. 진짜 공감합니다. 알겠어요. 어떤 제품을 공급받거나 이럴 때 다른 특별한 루트가 있는 건지 대표님이 그냥 코스트코 가서 막 사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판매가 된 건지. 이게 코스트코에 진입을 할 때의 장점은 10만원치를 사든 1억치를 사든 가격을 더 빼주는 건 없어요. 동일하게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코스트코에서는 같은 조건을 주지만 그 나머지 조건에서 다른 업체와 경쟁이 되느냐, 만약에 택배비의 싸움, 창고의 싸움, 타업체 직원들과 이제 가격 경쟁이라고 하죠. 네. 그런 노력의 시간의 차이, 제품 등록하는 수량의 차이, 관심도,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 다 전문가인데 그런 전문가들이랑 붙었을 때에 그분들보다 더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분들보다 시간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힘들 것이다. 근데 1.2배로 해서는 힘듭니다. 1.5배 이상은 내가 무조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프로세스는 특별한 프로세스가 없다. 우리가 그냥 실제로 코스트코 가서 사듯이 그냥 주문하고 사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외적인 변수에서 이제 다른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정도로 요약해보면 될까요? 이런 업을 하는 되게 다양한 경쟁사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격 경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마케팅을 따로 하시나요? 아, 그거는 저희도 이제 다른 유튜버의 뭐 코스트코 리셀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거래선에서 이 매출의 압박과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역으로 한 번씩 스페셜 가격 프라이스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씩 하고는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고 나중에 뭐 이 업을 하게 돼서 그때는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거를 되게 꿀팁인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오픈하기는 제가 저도 먹고 직접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직접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국에는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오는 행운 같은 그런 걸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오는 조금의 이익일 수 있는데 그게 또 경쟁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스페셜 오더를 네. 받을 정도가 되면 네. 신생 업체에서 그렇죠. 그 정도까지 자리를 잡아놔야 되겠죠. 네, 어느 맞아요. 정도 판매량이라든가. 맞아. 그래야지 근데 그분들도 뭐 혹시 이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니 이렇게 역으로 물어봐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큰 업체일수록 매출이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큰 업체 위주로 그렇죠, 가다 보니 그렇죠. 신규 업체는 사실 그런 기회가 좀 적을 수도 있고 그걸 빨리 커줘야 네. 역제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주문량이 이렇게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뭐 제품 수급도 있을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있을 수 있고 재고 관리, 뭐 세무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우리가 고려했을 때 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식품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유통기한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고 관리라 하면 솔직히 휴지라든지 네. 참치라든지 유통기한이 몇 년씩 되는 네네. 제품들은 걱정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약간 유제품이라든지 네.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통기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세무 쪽이 바뀌니까 신경 안 쓰고. 그 유제품 이런 쪽으로는 초보자들이 잘 안 건드는 게 좋겠네요. 그게 맞나요? 그래서 많이들 안 하시는데 유제품은 역으로 또 그게 기회가 그래서 됐어요. 저는 합니다. 솔직히 저는 합니다. 맞네. 역시. 네. 대표님은 잘 풀려서 그런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고 저는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좀 약간 슬럼프 오고 그랬을 때 좀 그러기 또 왔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면서 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었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군대 제대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잖아요. 해보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서 막 눈물도 흘리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일은 된다. 무조건 되는 업인데 내가 빨리 크기가 너무 어려워서 크기만 크면은 된다는 확신이 저는 완전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1년만 버티자. 1년 뒤면은 좀 더 괜찮을 것이다. 1년 뒤에 조금 더 괜찮아졌어요. 조금. 그리고 1년 뒤, 또 1년 뒤, 요번에 마지막 1년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1년만 더, 1년만 더, 1년만 더 하다 보니 5년차 되니까 이제 조금 편하더라고요. 5년차 되니까. 처음에는 할 때 뭘 팔아야 될지, 어느 게 잘 나가는 제품인지 몰라요. 근데 봄에는 뭐 나가고 여름에는 어떤 제품, 뭐 가을 겨울에는 어떤 제품 이런 식으로 각종 이벤트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수요와 뭐 예측인데 한 2년 정도 겪어보니 이 정도는 나가더라. 그러나 여기서 채널을 조금 더 늘리다 보니 작년보다는 좀 더 팔겠는데 그러면 제가 매입하는 양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더 할 수 있죠. 이 제품이 얼마를 그렇게 해서 거의 재고가 안 남기도록 팔아서 빨리 회전시키는 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점이죠. 가장 제일 중요한 거죠. 만약에 매출이 10억 났다 이러면은 나 10억 없는데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 사실 자금 회전이 배송 가면 배송이 거의 오늘 가면 내일 도착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만약에 2, 3일 뒤에 정산해주고 이런 구조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5회전에서 6회전 정도 빠르면 이론상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확신도 있고 확보하고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물건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팡이라든가 다 묶여 있으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했어요. 정리했습니다. 아 맞아. 월세 부담도 아 맞다. 월세로 한 2년 2년 월세 살다가 요번에 이제 다시 또 마련을 했죠.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없으면 맞네. 자가를 팔아서 맞아.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그 정도 확신까지 저는 있었어요. 그 정도로 확실히 있었네요. 그러면 그까 1년, 2년 뭐 맞아요. 두려울 거 없죠. 와 이번에 저 1000명 넘었거든요. 드디어 그래요? 1000명 넘었거든요. 구독자님들한테 어떻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론 과거만 뭐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다. 근데 미래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재 이 창고는 지금 현재 시점에 맞는 창고고 내가 또 1년 뒤 1년 고생도 하고 2년 고생도 하면 이것도 부족할 수도 있고 뭐 3년 뒤 4년 뒤면 제가 뭐 1000평 2000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계는 없어요. 꿈을 가지시고 노력만 하시면 하는 만큼 저는 올라올 거라고 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블루스타 대표님이랑 인터뷰 나눠봤고요. 저도 방금 마지막 말이 되게 와닿아가지고 계속 막 소름이 돋는데 진짜 노력하면 되거든요. 다 되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가 각자의 주관에 있고 내가 노력한 게 나한테는 100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가면 1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기준을 맞추지 말고 그 누가 너 얼마나 했니? 했을 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대표님이 3년 뒤, 4년 뒤에 뭐 1000평, 2000평 공장 옮겨갈 때 저희는 3년, 4년 뒤에 일단은 이 정도 규모의 공장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오늘 인터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저한테는 득이 되는 방송은 아니에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저도 이 다진 대표님이랑 만약에 3년 뒤에 제가 다시 인터뷰를 하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겠다는 나름의 목표를 하나 세우고 이 방송 마무리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네. 다 같이 열심히 하시죠. 3년 뒤에 뵙겠습니다.